네, 안녕하세요. 주식실입니다. 오늘은 그 강의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초적인 매매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초적인 매매법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초적인 매매법을 일단 설명드리자면 호가창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호가창인데요. 지금 호가창인데 키움증권 HTS를 기본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가의 갭상승을 한 경우 전날 그 종가에 비해서 갭상승을 반등에 성공해서 시가 갭상승을 한 경우 시가의 갭상승을 하게 되면 시가가 높게 시작하면서 매도 쪽에 물량이 많고 그 다음에 매수 쪽에는 물량이 적겠죠. 아무래도 없다기보다도 적겠죠. 여기가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매도 쪽이고 이게 매도고 이게 매수죠. 이게 매수인데 오전에 9시에 장이 시작을 하면 이제 매매를 시작하겠죠. 그때 이 부분의 매도가의 가격대와 매도가의 잔량과 매수가의 잔량을 비교했을 때 시가의 갭을 상승하게 되면 매도 쪽의 잔량이 더 많습니다.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을 때 주가는 올라간다는 법칙은 나는 보이시죠. 이럴 때는 이제 매매를 할 경우에 굳이 이제 바로 체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는 바로 체결할 필요 없고 밑에 걸어놔도 충분히 체결되고 갭을 상승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매도 중에 물량이 많다가 이제 장이 점점 시작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제 하락할 때 매도가 많고 매수가 없어지니까 이익실현을 하겠죠. 이익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익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체결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그 불안한 심리가 없지 않아 있는데 밑에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가면 이거는 내 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내주셔야 돼요. 원래 갭상승을 했을 때는 윗꼬리 달리고 아랫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랫꼬리로 이제 내려오는 경우에 그때 잡아서 다시 이제 추가 상승할 기회를 엿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힘이 세서 주가가 반등을 주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추격 매수하게 되면 항상 매매법을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그쪽에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밑에 걸어놨을 때 안 걸렸을 때는 그냥 보내주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초보분들은 매도 물량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체결이 될지 어떨지 이제 불안하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 특히 미수를 쓴 사람 있죠. 쓴 사람들은 어 매수 쪽에 물량이 없으니 얼마 없으니까 매수 물량이 없으니까 조금만 때려도 3, 4호가는 그냥 사라지죠.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나면 어느 정도 호가가 사라지고 단기 급락을 했으니까 이제 단기 급등을 하지 않을까 해서 단기 급등을 노리는 이제 스캘퍼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해요. 값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이제 반등시 매수 쪽에는 받아먹으려고 물량을 많이 걸어놓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 밑에 걸어놓게 되잖아요. 이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매수와 매도의 물량이 계속 막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조금 더 상승하고 조금 더 상승하고 점점 더 상승하고 더 상승하고 막 계속 이제
1분봉이나 5분봉을 보겠죠. 근데 분봉이 계속 파란불이 안 보이고 꼬리가 안 보이고 계속 상승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일단 그 심리적으로는 이게 떨어지지 않겠다는 심리가 더 강하게 되면 추격 매수를 하게 돼요. 추격 매수를. 이런 경우에 그 고수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밑에다 걸어 놓습니다. 그래도 밑에다가 매년 밑에다 걸어놔요. 이 반등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매도 쪽 물량보다 이제 매수 쪽 물량이 많아집니다. 매수 쪽 물량이 팔려는 사람보다 점점 살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계속 밑에로 물량을 밑에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매도 쪽에서는 빼려는 물량이 적어지고 팔려는 물량이 적어지고 점점 이제 비싼 값에 팔려고 점점 후퇴하죠. 근데 비싼 값에 팔려고. 왜냐면은 주가는 점점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매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이걸 팔려고 물량이 내놓을 텐데 밑에 있는 물량이 더 많다 보니까 주가는 점점 떨어지면 위에 있는 주가를 뺍니다. 그러면은 매도 쪽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매수 쪽이 점점 많아지면 더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매수 갖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 물량을 빼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고 팔려는 사람이 적으니까 주가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주가가 이제 심하게 갭상승을 한 경우에 이제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가에 팔려고 물량을 내놓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게 되고 그거를 살려는 사람들은 점점 추격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밑에서 살려는 사람이 있을 건데 밑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게 되면 주가는 점점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은 팔려는 사람들이 그 가격대보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물량을 빼버립니다. 물량을 빼겠죠. 그러면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게 되기 때문에 주가는 생각했을 때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 갭상승을 했던 팔려는 또 사람들은 점점 주가가 떨어지니까 점점 매도 물량을 밑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그럼 살려는 사람들은 주가가 더 떨어지니까 또 더 밑으로 내릴 겁니다. 이런 그 매매 심리에 의해가 매매 기법이나 매매 심리에 의해서 주가는 하락하느냐 올라가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시가에 갭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반등이 오는 경우에는 지금 반등이 오는 경우에는 올라가려는 힘을 보고 밑으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등하려는 힘이 있을 때는 주가가 반등을 하고 상승을 하겠지만 조정을 보이고 주가가 내려간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는 굳이 밑으로 안 걸어도 주가는 더 떨어진다. 매도 물량이 더 많지 않고서는 주가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매도 쪽엔 그대로 물량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주식을 못 사고 안 달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초보들은. 근데 이제 조정이 와가지고 걸어놨던 물량들이 이제 후퇴를 안 해요. 후퇴를 안 해요. 후퇴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제 고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익실을 하게 됩니다. 이익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익실을 하게 되면 점점 이제 매도 물량이 팔리게 되면 매도 물량이 적어지겠죠. 근데 매수 쪽에서는 좀 더 싼 값에 사야겠다는 생각에 밑에 자꾸 걸어 놓습니다. 밑에다가 매도하는 사람들은 좀 더 비싸게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위에다 걸어 놓고 싸게 살려는 분들은 좀 더 싸게 살려는 마음 때문에 밑에다 걸어 놓겠죠.
이런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힘이 팽팽하게 좌우하게 돼가지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팔려는 사람이 힘이 세냐, 살려는 사람이 힘이 세냐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냐 내려가냐 판단하는 건데 그걸 호가창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팔려는 사람이 힘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겠구나. 근데 살려는 사람이 힘이 많으면 주가는 내려가구나. 근데 팔려는 힘이 더 세다 그러면 올라가서 팔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매도 물량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반면에 매수 물량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익 실현을 하게 되면 주가는 또 떨어지고 그런 심리가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려는 사람이 하게 되고 저가에 사게 됐는데 그런 반등이 나와야 자기가 이익 실현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반등으로 이제 이익 실현을 하려고 걸어놨는데 반등이 없어요. 점점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점점 불안해지겠죠. 그죠? 근데 매수 쪽에서는 반등이 나왔다는 후발 매수사가 없고 끌어올려지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단기 반등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심리적인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도 쪽에서는 점점 다급해지니까 밑에 물량이 있을 때 빨리 빼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물량을 이제 한 번에 한 번에 걸어놓게 됩니다. 근데 걸어놨는데 반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매도하는 사람들도 매수했다가 반등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매도를 다시 걸어놨는데 안 올라가게 되면 자기 샀던 평단가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자기 매물을 팔아야 되니까 밑에 걸어놓게 됩니다. 자기가 팔려고 했던 거. 그러면 점점 주가는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호가창을 보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갭상승을 할 경우 기존에 물량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갭으로 상승을 해서 저 위에다가 물량을 팔려고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1,500원 정도에 걸어놔요. 물량이 걸어 놓는데 물량이 계속 소화를 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처음에 갭 상승을 해서 살려는 사람들은 또 계속 밑에다 걸어 놓습니다. 근데 밑에다 걸어 놓는데 그런데 초보분들은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가 바로 위에 1호가, 2호가 위에서 매물을 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고수들은 떨어질 걸 예상하고 밑에다 걸어 놓습니다. 근데 이 대량 매도 물량이 팔리게 되면 여기 만약에 1,500원대 여기 매물이 팔리게 되면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수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고 점점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밀리는 거죠. 밀립니다. 그래서 밑에 호가의 매수 물량이 계속 체결이 되는 거죠. 왜? 매도하던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계속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계속 걸겠죠. 그러면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시초가 가장 기초적인 거죠. 기초적인 거. 뭐 어렵게 제가 풀어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시초가에 매수 물량보다 매도 물량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고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많게 되면 주가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종가에 하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초가 매매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종가 매매 베팅에 대한 기본적인 매매 원칙이 좀 있어요. 매매 원칙. 아무거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예전에 뭐 지금 3시 반이면 장이 마감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시 정도에 종가 매매를 하려고 종목을 고르긴 합니다. 뭐 장중에도 뭐 하긴 하지만 좀 거의 3시 정도에 종가 베팅에 대한 종목을 하죠. 검색기 매매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뭐 그렇게 많이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매수를 하는 거라 그러면 종가 매매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한 종목에서 한 두세 종목, 많으면 한 세 종목 정도를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되는데, 매수하기 전에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자기 이제 투자금하고 비중하고 다 이제 제시를 해서 그 선택을 하셔야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같은 비율을 이제 n분의 1 해가지고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종가 매수는 한 번에 대부분 전량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딱 매수를 하시고, 종가 베팅 한 번에 매수하시는 게 낫고요. 대부분 3시 20분에 동시 효과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가정하시라니까요. 종가 동시 효과에 이제 종가 한꺼번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 맞고, 그리고 매수를 하셔서 또 매도는 한꺼번에, 그때는 매도는 한꺼번에 매도하는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매도는 이제 그 다음날 장중에 이제 갭으로 이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셔야겠죠. 분할 매도를. 스윙으로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스윙으로 가지고 할 게 아니면, 종가 베팅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보통 시초가 매매 이전에 다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베팅이라는 건 그 다음날 갭 상승을 할 거라는 기대 심리로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 보통 11시, 10시 반이나 11시 정도면 거의 끝나죠. 오전 매매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상승을 했다 그러면, 추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제 오버나잇을 해야겠다. 뭐 오버나잇 해야겠다는 상황은 그 차트를 봐서 차트상으로 이거 오버나잇을 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겠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버나잇 해도 상관없는데, 오버나잇은 크게 하진 않아요. 종가 베팅 같은 분들은 오버나잇은 크게 하진 않고,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시초가에 팔고, 시초가에 만약에 뭐 상승하지 못했거나 자기 상승보다 상승하지 못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버나잇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종가 베팅 할 때는 뭐 차트를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내가 오버나잇을 할 수도 있다는 감안하에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베팅 같은 게 쉽게 풀이하자면, 이제 종가에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이제 강하게 갭상승이나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할 거를 생각을 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종가 베팅을 하는 건데, 다 맞을 순 없죠. 한 종목에 세 종목을 하는데 자기가 그 베팅한 게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뭐 다 맞으면 그거는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그 중에 뭐 세 종목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종목만 4, 5%, 많게는 10% 이상 상승을 해도 그건 성공한 베팅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제 일찍 처분하는 게 맞고요. 내가 이제 포지션이 만약에 이제 스윙이다 그러면은, 스윙이라고 하면은 오버나잇을 하거나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 생각을 해서,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가 베팅하는 거를 간단하게 5가지로 추리자 그러면, 3시 이후에 이제 양봉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요. 양봉을, 문봉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양봉을 짧게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3시 이후에 양봉을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가급적 그리고 윗꼬리가 없어야 돼요. 윗꼬리가. 아랫꼬리는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랫꼬리가 있다는 거는 밑으로 이제 상승하려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랫꼬리 있는 건 상관없는데, 윗꼬리가 가급적 없어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량주나 대형주를 하실 분들은 상관이 없고, 뭐, 테마주나 그런 거로 저희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로 할 때는 그런 거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선이 5일선 위에 올라가야 되고요. 5일선이 21선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캔들이 5일선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이면 더 좋겠습니다. 차트를 말씀드리자면, 종가매매를 할 때는 5일선이 21선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이 좋고요. 5일선이 21선 위에 올라가는 좋고 캔들은 5일선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요렇게 4가지나 그 다음에 그 차트상으로 저는 뭐 일목균형표를 사용하긴 하지만 일목균형표 위에 만약에 일목균형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 하면 일목구름대 위에 있는 이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종가 매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 시초가 매매나 종가 매매는 이렇게 간단하게 지켜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종가 매매는 그렇게 5가지로 하시면 되고, 시초가 매매도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시초가 매매는 224일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24일선이 횡보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횡보를 224일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종목. 그리고 구름대는 시초가면은 구름대는 뭐 위에 있으면 좋은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224일선 위에서 왔다 갔다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으로 가기 저점이라 생각하셨을 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신고가는 뭔지 아시죠? 신고가의 고가를 뚫는 종목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초가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5일선 매매를 하시는 분이시라 하면 내가 5일선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정배열보다는 역배열이 좋아요. 정배열보다는 역배열이 더 좋고 아니 거꾸로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이 좋습니다.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이 좋습니다. 네,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을 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스토캐스틱으로 하시는 보고 하시는 분이라 하면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중에서 스토캐스틱을 보고 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그 스토캐스틱이 한 20, 30에서 20 미만할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RSI 14로 하시는 분도 거의 이제 물구덩이가 나온다고 하면 좋은데, 물구덩이도 아니면 물웅덩이가 나오면 좋은데, 물웅덩이가 안 나온다 하면, 그것도 한 25에서 30 이하 했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갭상승이 이제 갭상승을 한 경우에는 전날 주가가 이제 어떻게 상승하는지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래서 그 중요하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갭상승을 했을 때 전날에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생각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날에 그러니까 전날에 전이나 전전전날 해가지고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틀이나 3일 동안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나와가지고 시초가에 매수를 했을 때는 조금 꼬리를 달고 내려오거나 음봉으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가급적 들어가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 뭐 양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날 이제 뉴스가 떴거나 야간에 뉴스가 떴거나 아니면 장중에 그 만약에 호재성 그 공시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갭상승이 뜨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시초가에 이익을 실현하고 나와도 좋고요. 그래서 꼭 야간 매수를 할 경우에 그 공시가 나왔는지 뉴스가 나왔는지 꼭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날은 상한가 쳐가지고 갭상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갭상승한 경우에도 전날 상한가를 친 경우에는 윗꼬리를 다든 아랫꼬리를 다든 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날 상한가를 친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보면 오늘 같은 날 갭상승을 오늘 같은 날 가장 많이 뜬 게 이제 손오공도 지금 오늘 보면 뭐 바로는 뜨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서점기전인가 아침에 바로 떴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뭐 한국 패키지나 아니면 손오공, 뭐 서점기전, 뭐 JMI나 뭐 이렇게 요 종목들이 오전에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종목 내려오고 선호 같은 경우 거 상한가 쳤죠 오늘. 그리고 스맥이나 요런 스맥도 오전에 상승을 했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전기전 보자면 오늘 3음봉 뒤의 상한가 요거 참 좋죠. 3음봉 뒤 상한가란다. 3음봉 뒤 상승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셨죠? 이게 서전기전이 전형적인 눌림목기법으로 하시면은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에요. 눌림목기법으로 했으면 224일선 뚫었을 때 요때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제 올라가고 눌러주고 또 올라가고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서 올라가고 또 눌러줬다가 이런 모습을 거의 정석으로 보여주고 있죠. 서전기전이. 그러고 오늘 종목을 보면